로스앤젤레스 LA의 BMO 스타디움 기자회견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LAFC를 4년간 이끌며 구단 역사상 최다승 104승을 기록한 스티브 테룬돌로 감독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지난 8월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이후 단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그 시간은 그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시간은 제 감독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함부르크에서 10대 소년이었던 그와 맞대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감독으로서 그를 지도하게 되다니 운명 같았죠. 체룬돌로 감독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체룬돌로 감독 체제에서 13경기에 나서 12골 3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 LAFC는 그의 합류 이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팀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떠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십니까? 체룬돌로 감독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제가 30년 축구 인생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인재입니다. 그의 실력은 물론이고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SPN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룬돌로 감독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을 때도 일부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를 고집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득점 욕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선택이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체룬돌로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 내에서 특히 3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 때로는 팀워크보다는 개인 기록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이미 그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MLS 전문 기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언급한 3명은 아마도 공격진의 핵심 선수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내내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손흥민보다는 자신의 슈팅을 선택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죠. 회견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후임 감독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에 있을 때 그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의 낭비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손흥민이 합류했을 때 저는 즉시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를 최전방 원톱으로 배치하고 수비 부담을 완전히 덜어줬죠. 그 결과 손흥민은 13경기 12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북미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전술적 결정은 탁월했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팀 전체의 공격력을 끌어올렸죠. 하지만 체룬돌로 감독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문제는 일부 선수들이 아직도 개인 기록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위치를 잡고 있어도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MLS 네트워크의 축구 해설위원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팀의 승리보다 개인 기록을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체룬돌로 감독은 회견에서 더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후임 감독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만약 특정 선수들의 개인주의적 플레이를 방치한다면 손흥민이라는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몇 차례 경기에서 손흥민이 절호의 찬스 상황에서 패스를 요구했지만 동료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슈팅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벤치에서 답답함을 느꼈죠. 한 스포츠 심리학 교수는 이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 기존 핵심 선수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팀워크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발언은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시즌 중 여러 차례 선수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과의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면 팀의 우승은 어렵다고요. 일부는 이해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특히 3명의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물론 득점 욕심은 공격수에게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팀의 최선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축구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언급한 3명은 팀 내에서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하기보다는 자신의 슈팅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 선수들로 추정됩니다. 회견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룬돌로 감독은 잠시 침묵한 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죠. 일부 동료들이 그의 존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이 LAFC에서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팀 내 일부 선수들이 계속해서 개인 플레이를 고집한다면 손흥민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팀의 우승도 어려워질 겁니다. 한 MLS 전문 분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임 감독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팀의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과 함께한 4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과 헌신은 모든 선수들이 배워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회견장을 긴장시켰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가 함께 만든 흥부 듀오는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하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합작하며 MLS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일부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위치를 잡고 있을 때도 일부 선수들이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전술 분석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최적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들이 이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도 자신의 슈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이 체룬돌로 감독이 우려한 부분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회견 말미에 후임 감독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을 공격의 중심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둘째, 팀 내 모든 선수들에게 손흥민과의 협력이 곧 팀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는 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특정 선수들이 계속해서 손흥민을 배제하고 개인 플레이를 고집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벤치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팀의 조화가 개인의 욕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수는 이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감독들은 떠날 때 팀의 화합을 강조하지만 그는 오히려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이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LAFC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손흥민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후임 감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밴쿠버 화이트캡스 감독 시절 황인범을 영입했던 친한파로 알려져 있죠. 한 전술 분석가는 도스 산토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코치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체룬돌로 감독이 남긴 메시지는 LAFC에게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팀의 재편,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 개선. 이것이 새로운 감독이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과연 LAFC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손흥민과 함께 우승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2026 시즌이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